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디파이 옵션 전략, 그중에서도 특히 리본 파이낸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또 경쟁 플랫폼들이랑 비교도 해보고, 스테이블 코인 규제 얘기도 나온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리본 파이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, 또 라이라나 도펙스 같은 다른 서비스들과는 뭐가 다른지, 그리고 요즘 중요한 이슈죠. 규제 영향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뭐랄까 단순히 설명서 읽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고 뭘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런 걸 좀 파헤쳐보죠. 네, 좋습니다. 핵심만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먼저 리본 파이낸스.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자료 보니까 그냥 ETH나 USDC 같은 거 넣어두면 알아서 옵션으로 수익을 내준다는데 진짜 그렇게 간단한가요? 네, 핵심은 바로 그 자동화에 있습니다. 사용자가 복잡하게 옵션 만기일이나 행사가 같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아,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. 그렇죠. 리본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주로 커버드 콜이나 풋셀링 같은 옵션 전략을 매주 자동으로 실행해 주는 거예요. 사용자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얻게 되는 거고요. 약간 자동화된 옵션 펀드 같은 느낌이네요. 네, 보스탑니다. 디파이 환경에서 그런 편리함을 제공하는 거죠. 대표 전략 두 가지, 커버드 콜이랑 풋셀링. 이게 자료의 비유가 재밌던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. 커버드 콜은 내가 가진 이더리움을 뭐 예를 들어 2,00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, 이걸 팔아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이덕 가격이 막 엄청 오르지만 않으면 수수료는 챙길 수 있다. 이런 거고요. 정확합니다. 풋셀링은 반대로 이더 가격이 1,8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사줄게 약속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. 네, 그럼 가격이 안 떨어지면 수수료 벌고 만약 확 떨어지면 약속한 가격, 그러니까 좀 비싼 가격에 사줘야 하는 거고요. 그렇죠. 정확히 이해하셨네요. 이 두 전략 다 시장이 급등락하지 않고 뭐랄까 옆으로 가거나 조금씩 움직일 때 꾸준히 프리미엄 수익을 쌓기 좋은 전략들이에요. 그럼 위험은요? 당연히 있겠죠. 당연하죠. 자동화가 위험을 없애주는 건 아니니까요. 커버드 콜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급등하면 그 큰 상승분을 놓치게 되죠. 기회비용 손실이 생기는 거고요. 풋셀링은 반대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 현재 시세보다 비싼 가격의 자산을 인수해야 하는 실제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리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자료에 라이라, 도펙스 얘기도 나오던데요. 얘네는 뭐가 다른 거예요? 아, 네.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주로 자동화 수준이랑 사용자가 뭘 할 수 있는지에서 차이가 나요. 리본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의 완전 자동화예요. 사용자는 그냥 예치만 하면 끝. 그래서 뭐랄까 좀 패시브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한테 맞죠. 네네. 라이라는 옵션 거래소 기능이 같이 있어요.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옵션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동성 공급자, LP라고 하죠. 그걸로 참여해서 수익을 노릴 수도 있어요. 리본보다는 좀 더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하겠죠. 아, 선택지가 더 많군요. 그럼 도펙스는요? 도펙스는 좀 더 독특한 구조인데요. SSOV라고 부릅니다. 사용자가 옵션 판매 조건을 어느 정도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. 게다가 자체 토큰 보상 구조, DPX나 RDPX 같은 걸로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잠재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. 오,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대신에 구조가 좀 더 복잡하고 그만큼 위험 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해요. 그래서 약간 고수익, 고위험을 추구하는 좀 숙련된 사용자들에게 더 맞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UX도 조금 더 어렵고요. 아하, 그러니까 난 그냥 맡길래 하면 리본. 내가 좀 만져보고 싶다 하면 라이라. 더 공적적으로 설정도 내가 직접 이러면 도펙스.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네,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사용자 성향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외부 요인인데요. 스테이블 코인 규제. 이게 또 이런 플랫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? 네,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.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. 긍정적인 면, 부정적인 면 둘 다 있어요. 규제면 보통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요? 네, 예를 들어서 USDC 같이 좀 규제를 잘 따르는 스테이블 코인만 사용하도록 허용된다면 오히려 그 플랫폼이나 볼트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러면 기관 투자자 같은 큰 자금이 들어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. 규제가 일종의 품질 보증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반대로 안 좋은 영향은요? 반대로 이제 DI나 플렉스처럼 탈중앙화되거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은 규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런 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볼트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을 위험이 생기는 거죠.
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 종류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도 있어요. 사용자 신원 확인, KYC 요구 가능성도 있다던데 이건 좀 디파이 정신이랑 안 맞는 거 아닌가요? 탈중앙화, 익명성 이런 거요. 맞아요. 그게 딜레마죠. KYC를 도입하면 규제는 맞출 수 있겠지만 디파이의 그 개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들은 싫어할 수 있죠. 그럼 리본 같은 데는 어떻게 대응할까요? 자료에서는 예를 들어 특정 국가 사용자에게만 KYC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되는 별도 버전을 만드는 시나리오 같은 걸 예상하더라고요. 프로토콜 자체는 탈중앙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인터페이스,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규제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들어보니까 리본 파이낸스 같은 자동화 전략, 이게 참 편리하긴 한데 역시 시장 위험은 그대로 있고 또 이런 외부 규제 변수까지 잘 봐야겠네요. 맞습니다. 기술 자체의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투자 위험, 그리고 계속 변하는 규제 환경,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. 오늘 살펴본 이 플랫폼들도 계속 발전하고 변할 거고요. 규제랑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. 네,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. 복잡한 디파이 옵션 세계를 한결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. 네,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자동화된 금융 전략이 점점 더 많아지고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그 편리함의 대가로 과연 얼마만큼의 통제권 상실 또는 이해 부족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위험 감수 정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.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